네, 이번에는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경태원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일명 뽁뽁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에어캡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상품명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버블랩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비늘 사이에 있는 공기층이 완충작용을 해서 유리나 도자기 등 깨지기 쉬운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재의 용도로 개발됐습니다. 네, 이 버블랩이 굉장히 오래전에 발명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게 만들어진 거죠? 네, 버블랩은 1957년 미국의 엔지니어인 알프레드 필링과 스페인 발명가인 마크 샤반이 처음 개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뉴저지의 한 창고에서 새로운 종류의 플라스틱 벽지를 개발하는 일에 매달려 있다가 뜻하지 않게 이 버블랩을 발명했는데요. 처음엔 상업화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몇 년 후에는 이 제품을 포장재로 개발하고 버블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실드에어 코퍼레이션이라는 버블랩 생산 회사도 설립했었는데요. 이 회사는 현재 매출 9조 원에 26만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글로벌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또 한파 때마다 이 버블랩이 단열용품으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버블랩이 어떻게 단열 작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단열 소재 중 전도율이 낮은 것이 공기입니다. 버블랩은 비늘 사이에 공기를 넣었기 때문에 공기 주머니가 전도율을 떨어뜨리면서 단열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리창도 한 장으로 된 단창은 전도율이 높아서 결로 현상이 잘 생기지만 이중창은 내부에 진공 상태의 공기나 건조한 공기를 넣어 만들기 때문에 전도율이 낮아서 결로 현상을 감소시켜 줍니다. 이처럼 단열 버블랩은 공기층이 바깥 온도를 차단해서 냉난방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 유리 표면 온도의 저하를 방지해서 결로 발생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버블랩을 창문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최고 4도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단열재인데요. 그럼 이런 버블랩과 관련된 특허가 있을까요? 네, 버블랩 관련 특허는 마크 샤반이 발명자로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1971년 10월에 미국에서 등록되었습니다. 특허가 출원된 이후에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는 버블랩이 포장용보다 오히려 단열재로 더 많이 쓰인 것 같은데 우연히 탄생한 버블랩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아주 다양하게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특허청은 특허의 심사와 출원,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등 특허 행정 전반에 걸쳐 과도한 특허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덩어리 규제아웃 국민 공모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독일 특허 관리 전문 회사 IP콤이 셀룰러망에서 긴급 전화를 우선 쓸 수 있는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20억 달러 규모의 배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긴급 전화는 모든 스마트폰에 들어간 기능으로 자칫 천문학적 배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호흡기 질환 등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초미세먼지가 확산되면서 고성능 필터 방식의 공기청정기 관련 특허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특허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은 주목할 만한 내용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해파라고 불리는 고성능 필터 방식의 공기청정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황사하면 봄의 불청객으로만 생각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겨울철에도 극심한 황사가 나타나면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때문에 심혈관이나 호흡기계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 초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한다는 또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악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0.2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25분의 1에 불과한 아주 작은 먼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러한 초미세먼지는 재채기, 침, 코점막 등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고 폐 속 깊숙이 축적되어서 심혈관이나 호흡기계 질병에 의한 사망률을 2배 가까이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즘 이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이 고성능 필터 방식 공기청정기는 어떤 건가요?
네, 기존에 선호하던 전기 집진 방식은 공기 속의 먼지에 양 또는 음의 전기 극성을 부여한 다음에 그와 반대 극성을 전극판을 통해 먼지를 흡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먼지의 직경이 작을수록 제거 효율이 떨어지고 가동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오존가스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고성능 필터 방식은 큰 입자를 제거하는 프리필터,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고성능 필터, 그리고 냄새 제거를 위한 탈취 필터를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성능 필터는 1940년대 미국에서 방사성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개발됐었는데요. 불규칙한 배열의 섬유 조직을 이용해서 0.3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99.7% 이상 제거할 수 있고 네. 진드기, 바이러스, 곰팡이 등을 제거하는 기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성능 때문에 세계 최대 가정용 공기청정기 시장인 미국에서는 출시된 제품의 93%가 고성능 필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러한 고성능 필터 어떤 기술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고성능 필터를 제조하는 기술로는 유리섬유 소재를 이용한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원가도 저렴해서 1960년대에 개발된 이후에 현재까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섬유로 이루어진 필터는 균열이 발생하기 쉽고 사용 후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소재 개발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성능 필터 제조와 관련해서 세라믹스 소재나 금속 섬유 소재, 아니면 이제 고분자 소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황사나 이 중국발 미세먼지 등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 이 고성능 필터 방식의 공기청정기가 상당히 인기를 끌 것 같은데요. 다양한 소재를 적용한 고성능 필터 기술에 대한 이 특허 확보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